1940년 6월 25일 어이없는 졸전으로 나치 독일군에 패배한 프랑스군이 침공 6주 만에 항복하고 나치 독일은 프랑스 각지의 공장들을 접수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치 독일이 접수한 프랑스의 자동차 제조사들 중에는 푸조 외에도 시트로eng도 있었습니다. 당시 시트로eng은 회사 사정이 대단히 좋지 않았는데요. 시트로eng은 1930년대 당시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경영난에 빠져 미쉐린 타이어에 인수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시트로eng은 앞서 등장했던 푸조와는 달리 처음부터 나치 독일에 대놓고 반항을 하는 수준으로 저항을 했는데요. 이는 시트로eng의 창업자인 앙드레 시트로eng부터가 독일의 확장주의적인 행태에 비판적인 성향을 가졌었다는 점과 함께 파산 이후 부임한 미쉐린 출신의 경영자 피에르 줄 블랑제의 영향도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시트로eng은 독일 측에는 철저하게 비협조적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트로eng은 중개인을 통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독일의 기술자들과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장피에르 페조 3세를 총사령에서 구해낸 페르디난트 포르쉐조차 이들과 직접 접촉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사가 이미 생산했던 차량들을 파괴를 해서 못쓰게 만드는 것은 물론 일부 차량은 알려지지 않은 곳에 꽁꽁 숨겨두기도 했습니다. 이는 나치 독일이 자사가 생산한 자동차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 독일이 자사가 축적한 자동차 기술을 강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와중에도 직원들의 고용은 유지하기 위해 나치 독일의 모든 요구를 거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여기서도 갖가지 방식으로 독일을 골치 아프게 만들어줍니다. 그중 한 사례는 독일군 맞춤형 엔진오일 딥스틱이었는데요. 시트로eng은 독일군의 납품할 트럭에 설계상의 적정 수치보다 훨씬 적은 양의 엔진오일을 주입하고는 적정 수치보다 훨씬 더 낮은 위치에 홈을 판 맞춤형 딥스틱을 꽂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시트로eng으로부터 납품받았던 45형 수송 트럭들은 분명히 출고 때에는 적정량의 엔진오일이 주입되어 있음에도 현장에서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주기적으로 고장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트럭들은 수명 내내 윤활유가 부족한 상태로 주행을 했으니 고장이 안 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방법은 대단히 영리한 방해공작 방법이었습니다. 딥스틱 하나만 제외하면 지극히 정상적으로 생산된 트럭이었기 때문에 나치 독일로서는 불량품을 납품했다는 등의 딴지를 걸 수조차 없었고 트럭 한 대 한 대가 급했던 독일군을 아주 효과적으로 괴롭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시트로eng은 각지에서 활동하던 레지스탕스들과 긴밀히 협력해 독일군의 차량 생산 계획과 부품 수송 경로, 점령군의 병력 이동 정보를 연합군에 전달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도 시트로eng은 나치 독일 몰래 신차를 개발하는 대담함을 보여줬는데요. 이때 개발하고 있었던 신차는 그 유명한 투스이브의 모태가 됩니다. 이 당시는 투스이브의 설계 기반에 해당하는 TPV라는 차가 양산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던 과정이었는데요. 이때 피에르 줄 블랑제는 이미 250대의 선행 양산이 이루어진 TPV 전량을 폐차 처리해서 못쓰게 만들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또한 일부 시제 차량은 아예 부품 하나하나까지 완전 분해시켜서 자사 테스트 센터 구석구석에 꽁꽁 숨겨두라는 지시까지 덧붙였죠.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전역에 게슈타포를 깔아두었던 나치 독일의 눈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치 독일은 시트로eng의 TPV 프로젝트를 자신들이 내걸었던 국민차 계획에 채택해주는 대가로 시트로eng에게 TPV 프로젝트 계획안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피에르 블랑제는 이를 대놓고 거절해버리는데요.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나치 독일이 자사의 기술을 강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게다가 나치당이 내세웠던 국민차 계획이 실제로는 저렴하고 생산성 좋은 군용 차량을 조달하는 계획이었다는 민낯이 드러나면서 피에르 줄 블랑제는 더더욱 나치 독일과의 접촉을 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시트로eng은 훗날 투스비로 불리게 될 신차 개발 프로젝트를 은밀하게 진행시켜 나가는데요. 1942년 연합군의 회풀 작전으로 단단히 화가 난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완전히 집어삼키고 군정청을 세워버린 시기에도 그들은 나치 독일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신차의 성능 시험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치 독일은 피에르 줄 블랑제를 제국의 적으로 규정하고는 눈에 띄기만 하면 잡아 가두려 들었고 추방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례로 종전 후 파리 소재의 게슈타포 사무소에서 발견된 문건 중에는 피에르 줄 블랑제 이름이 1순위로 적힌 블랙리스트가 발견되기도 할 정도였으니 나치 독일이 그들을 얼마나 눈의 가시로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1948년 시트로eng은 나치 독일의 눈을 피해 어렵게 개발한 신차 투스비를 공개, 전 유럽에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멋지게 재건에 성공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차는 독일에서도 아주 큰 인기를 끌었죠. 오늘날 시트로eng은 푸조와 함께 프랑스의 자동차 제조사들 중에서 이른바 애국 마케팅이 통하는 브랜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치라는 거대한 압제에 저항했고 절망에 빠진 프랑스 국민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